자,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그 연습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클래스 객체를 볼 거고요. 생성자 볼 거고요. 접근자에 의한 캡슐화, 객체별 오버로딩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래스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클래스 myRect의 클래스의 모습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myRect라는 이름의 클래스죠. 이 안에 이 클래스는 이와 같이 멤버 변수와 모든 클래스들은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멤버 변수를 자바에서는 필드라고 부르고 있고요. 멤버 함수들을 메소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생성되는 모습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 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객체화 시킬 수 있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들을 실제 클래스 내에서 이와 같이 객체화 시켜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에 그 이 렉트라는 레퍼런스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 렉트는 렉탱글이라는 모습을 만듭니다. 렉탱글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모습대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참조 변수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메모리상의 인스턴스, 즉 요 모습대로 새롭게 new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고 생성된 그것의 참조 레퍼런스 값을 바로 equal lect에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제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위쪽에 이 보여진 이 모습에서 요거 위쪽에 new rectangle에 의해서 바로 저쪽에 있는 이 모습대로 렉탱글 클래스의 모습대로 이제 객체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메모리상에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width 정수값을 담는 공간, 그 다음에 height 역시 실수값을 담는 공간, 정수값입니다. 그 다음에 get area라는 멤버 변수, 멤버 함수 여기 넣을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레퍼런스 값이 바로 만들어진 렉트라는 레퍼런스 변수에 이제 담기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가 바로 렉트가 가리키는 위드스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렉트가 가리키는 헤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렉트가 가리키는 get area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특정 값을 이곳에 넣을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4라는 값을 넣고 싶다 하면 lect width equal 4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값을 넣을 수가 있죠. 바로 위쪽에서 본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값을 넣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렉트 헤이트에다 값을 넣고요. AA라는 객체는 또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AA라는 객체 안에 위드스에 7 넣고 헤이트에 8 넣고. 자, 그래서 렉트의 get area를 호출하면은 렉트의 get area에서는 그곳의 위드스와 헤이트를 가지고 4, 5, 20 해서 결국 20이라는 값을 출력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AA의 get area를 호출했네요. 자, 이 경우는 AAA가 갖고 있는 이 함수를 호출해서 AAA가 갖고 있는 width와 AAA가 갖고 있는 height를 곱해서 7, 8, 56 해서 56이란 값을 출력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모습을 실제 돌아가는 모습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아까 이전에 봤던 프로그램의 모습입니다. 자, 요걸 한번 돌려볼까요? 네, 프로그램을 돌리면 지금 사각형의 면적은 20, 면적은 56. 그래서 요거는 요거에 의해서 렉트라는 것이 바로 요 myRect 바로 이 모습대로
객체화 시킨 다음에 생성한 다음에 그것의 레퍼런스 값을 갖고 있는 곳이 렉트고요. 또 하나 요 모습대로 또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서 그것의 레퍼런스 값을 레퍼런스 변수인 AA에다 집어넣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거에 대해서도 width, height, get area가 있고 요거에 대해서도 width, height, get area가 있는 겁니다. 자, 각각의 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AA도 각각의 width, height의 값을 넣고 그런 다음에 그 함수를 호출해서 각각을 호출해서 출력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그 기존의 모습이고요. 요것을 객체를 아예 렉탱글이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객체화 시켜서 이게 별도로 클래스로 만들고요. 그 클래스 렉탱글이라는 이름의 클래스 레퍼런스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생성을 시켜서 그래서 그 레퍼런스 값을 렉트에 집어넣고 하는 작업. 그래서 렉트의 객체, AA의 객체 만들고 하는 모습은 이전의 프로그램과 똑같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이 생성자라는 놈입니다. 생성함수 constructor라고 부르는데, 클래스 rectangle이란 클래스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rectangle이라는 이름의 클래스인데 거기에는 멤버 변수인 width, height가 있네요. field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get area하고 rectangle이라는 함수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rectangle이라는 이 함수입니다. 멤버 함수. 요거는 이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만듭니다. 그럼 요것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마이기 렉트라는 곳에서 바로 이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객체, 렉트라는 객체와 AA라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드는 시점에서 바로 요 렉탱글이라는 함수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 렉탱글이란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바로 이런 함수. 이 함수를 우리는 생성함수라고 불러요.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이 생성자 함수의 특징은 바로 클래스의 이름하고 동일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렉트의 객체에 위드스에 4 넣고 헤이트에 5 넣고 A라는 객체를 만들었을 때 위드스에 7 넣고 헤이트에 8 넣고 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 만들어진 시점에서 렉탱글이라고 만들어진 시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시점에서 바로 요 놈이 한번 자동으로 수행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헬로가 나왔습니다. AA도 마찬가지로 여기 렉트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면서 자동으로 요것이 한번 수행이 돼서 헬로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4, 5 넣고 7, 8 넣고 direct.getArea를 호출하면 각각 이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음 거는 이 rectangle이란 클래스의 생성자는 이 rectangle하고 동일한 이름을 갖는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rectangle이라는 이 함수를 멤버 함수를 두 개나 놨네요. 즉 생성자를 두 개나 놨네요. 동일한 이름. 그랬을 때 이와 같이 객체화를 시키면은 객체화된 시점에서 생성자 함수가 호출된다고 했는데 바로 요거 호출된다고 했는데 이 호출되는 것이 두 개나 있다면 과연 어느 놈을 호출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는 일련의 규칙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처럼 렉트하고 new rectangle 즉 이와 같은 클래스로 객체화 시켰을 때는 여기 매개 변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호출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와 같이 했을 경우에는 rectangle이라고 해가지고 객체화를 시켜서 AA라는 객체를 만들었고 그러면 만들어진 시점에서 생성자가 한번 딱 호출될 텐데 여기 매개 변수가 하나 있네요. 그랬을 땐 이 둘 중에서 바로 요거를 수행시킵니다. 자, 이와 같이 생성자 함수, 동일한 이름의 함수를 여러 둘 수 있어요. 하나의 클래스 내에. 그런 것을 우리는 다형성이라고 부르죠. 다형성 중에서도 메소드에 관한 다형성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오버로딩이 있고
overriding이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는 동일한 클래스 내에 두 개의 동일한 이름의 함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overloading이라고 그래요. 메소드 overloading. 자, 그래서 지금 출력된 결과를 보면은 요게 생성된 시점에서 요거는 요걸 호출한다고 했죠. 그래서 헬로라고 찍히고요. 요거는 요걸 호출합니다. 생성된 시점에서 그래서 하이라고 찍힙니다. 그리고 각각의 출력된 모습이 이거가 되고요. 자, 다음의 경우에는 일부러 요걸 두 개의 생성자 중에 하나를 일부러 막아봤습니다. 이렇게 이 주성문으로 달아놨네요.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수행시켰습니다. 지금 요거는 rectangle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rect라는 객체를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생성자 함수를 딱 한번 호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생성자 함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에러가 납니다. 요 뒤에 있는 요거는 분명히 에러가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에러가 난 겁니다. 따라서 이 생성자 함수를 특별하게 이와 같이 지정을 했을 땐 거기에 대응되는 함수들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의 내용을 보도록 하죠. 이 제목을 보시면 접근자에 의한 캡슐을 하라고 그랬는데 바로 생성자 함수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주 종종 쓰이곤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rectangle, rect, 레퍼런스, 생성 객체를 위한 레퍼런스 변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rectangle이라는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요 모습대로 생성하면서 자동으로 생성자 함수가 호출되겠죠. 지금 여기 매개 변수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짜리의 생성자 함수, 마침 그게 하나 있네요. 그래서 그걸 호출하고 4를 요 W로 넘겨주고 5를 이 H로 넘겨줄 겁니다. 이 함수 호출되면서 그러면 4 값을 받아서 width에 넣고 이 width는 바로 뭡니까? 여기에 width입니다. 5라는 값을 받아서 그것을 height에 넣습니다. height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width는 4, height는 5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rect get area를 호출하게 되면은 결국 요걸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걸 호출하면은 이 내부에서 4와 그 5를 곱해서 각각 width와 height가 갖고 있는 4와 5를 곱해서 20이라는 결과값을 되돌려 줄 것이고 그 되돌려 받은 값을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그 실제의 그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constructor 요 부분인데 자, 요 함수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4와 5를 넘겨주고 4와 5가 width height에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그 rect의 width에 4를 넣고 rect의 height에 5를 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뭔가 에러가 나온 것 같아요. 자, 한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났네요. 바로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났습니다. 왜 에러가 났을까요? rect에 있는 width, rect가 객체로 만들어졌는데 이 rect 안에 있는 width는 저 위쪽에서 보면은 이 width는 private로 되어 있습니다. private는 사적인 거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접근이 불가능한 겁니다. 외부에서는. 그래서 이 rect.width에 4라는 값을 접근조차 못하는데 여기에 기억시킬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아예 안 쓰거나 퍼블릭으로 놨다면 그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외부로 공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private로 놨어요. 놓고 여기에 private로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rectangle에서 4를 넘기고 5를 넘겼을 때
그 4와 5를 넘겨받았을 때 그 4와 5는 width, 분명히 여기 private지만 넘겨받은 4를 width 접근해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private라 하더라도. 왜? 여기는 한 가족이거든요. 한 가족끼리는 접근이 가능한 것이 바로 private입니다. 이 내부에서는 접근이 가능한 거죠. 다만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이 생성자를 통해서 어떤 값을 넣고, 그럼 이제 값을 이렇게 전달받은 width, height는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거죠.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캡슐화를 시킨 겁니다. 바로 이 캡슐화가 이 객체 지향 언어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와 보죠. 자, 그래서 캡슐화라는 용어를 이제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동일한 이제 이 객체를 지금 여기서 보면은 배열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객체 자체를. 자, 이와 같이 해서 렉트란 이름으로 객체 배열에 대한 레퍼런스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 만들어진 변수에다가 rectangle 5개의 객체 5개를 연속해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공간을 생성하고요. 객체를 생성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rect0, rect1, rect2, rect3, rect4까지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중에 rect0에다가 rectangle 생성자 함수 요걸 호출을 하면서 4와 5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4와 5가 바로 width, height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ect0에 get area를 호출한 거죠. 그러면은 결과는 이와 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직접 한번 돌려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오버로딩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클래스 오버로딩 테스트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에 SUMPrint가 함수가 동일한 이름의 함수가 3개나 있습니다. 3개나 있는데 여기 이제 클래스에서 바로 이쪽 주어진 오버로딩 테스트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K라는 이름의 객체를 만들었고요. 그 K라는 이름 안에 이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동일한 함수가 3개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구분이 돼서 호출이 되는 거죠. 지금 처음에 k.sumprint라는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매개 변수가 하나밖에 없네요. sumprint k 안에 있는 sumprint 함수 이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매개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호출됩니다. 케이스 3이라고. 그래서 여기 출력일 때 여기 나온 거죠.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K 안에 있는 SUMPrint 3,5예요. 그러면 3,5면은 2개의 매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SUMPrint가 3개가 있다 하더라도 2개의 매개 변수가 있는 것. 이것과 요거 둘 중에 하나인데 이때는 데이터의 형마저 일치하는 것을 호출합니다. 지금은 이것도 인테저형, 이것도 인테저형이네요. 따라서 요것을 호출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K.SUMPrint 2.5, 1.2는 요걸 호출하게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객체 지향 언어가 갖는 특성 중에 하나인 다형성을 보여준 것이고, 다형성 중에서도 지금 본 것은 동일한 클래스 내에 여러 개의 메소드가 서로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